달라방 정보큐 교통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김경배 교통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 사고 원인이 되는 그 위협적 요인인 양보와 배려 없는 이런 독선 운전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어떤 게 고속도로 사고를 부추길까요? 네. 일단은 그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마치 도로를 전세 낸 듯이 유유자적하는 차들도 도로 위에 병폐가 되죠. 네. 10월 차로인 1차로에서도 정속 주행을 고집하다 보니까 2차로와 나란히 달리는 차가 있는데 정작 그 운전자는 자신이 눈총을 받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주 둔감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라는 것은 면허시험에 단골 출제될 정도인데도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도 네. 이를 망각한 운전자들을 만나면 참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네. 급한 마음에 금지된 우측 차로로 추월한 다음에 다시 1차로 진입을 시도한다는 건데요. 고속주행에서 법과 규정이 정한 약속을 깨는 이런 행위 역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런데도 1차로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여유를 만끽해보는 이런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무방기 상태에서의 반칙은 아주 위험합니다. 더욱이 좌우측 후미 근처가 바로 그 아웃사이더 미러의 그 사각지대라로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 방향 지시를 킨다고 해도요. 너무 가까이 있는 뒷차가 감당을 못할 위험은 항시 존재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이유 없이 속도를 줄였다 높이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차들도 문제인데요. 음주나 졸음 운전이 아니면 반드시 핸드폰을 보느라 정신을 놓고 또 전방을 주지하지 않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신호를 못 보는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손에 손은 스티어링 휠을 잡고요. 왼손은 창문에 걸친 채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가 끼어 있는 이런 흡연 차들도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그리고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말이죠. 네.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담배꽁초를 또 창밖으로 던집니다. 휙 던져버립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바람을 타고 담뱃불이 실내로 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날 수밖에 큰일 없겠죠. 나죠. 예. 그리고 또 불씨가 뒤로 날려서 화물차 적재함에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도 있었고요. 때문에 꽁초를 그냥 창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요.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꽁초 투척과 더불어요.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네. 무작정 비집고 갑자기 들어오는 앞차의 이런 예상을 할 수 못하는 그 돌발적 행동은요. 뒷차에게 사고 위험이 가장 크게 합니다. 실제 갑자기 끼어들어서 전복된 버스 참사를 야기한 죄로 구속된 사례까지 있으니까 이런 좀 유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안전거리 무시하고 무섭게 갑자기 끼어들면 네. 정말 위험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시각처럼 어둑어둑해질 때 더 네.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순간적인 급차선 변경은 낮에도 차량 간격에 대한 가늠이 정확치 않아서 위험한데 야간에는 더 위험하죠.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스 차량 같은 거 불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들도 있는데요. 이런 차들은 실적으로 거리 감각을 뒷차는 앞차를 잘 볼 수 있지만 갑자기 끼어들게 되는 차는 뒷차를 사실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특히 예고 없는 끼어들기 대형 사고가 직결되는 최고 위험 수치라는 사실이 지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버스 전복 사고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 40년이 넘는 그런 인명피해 유발 원인이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로 밝혀지면서 네. 당시 76살의 그 고령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요. 차선을 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 켜기 같은 운전자의 기본 수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54%를 불과하다는 이런 도로교통공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네. 좀 안타깝네요. 차로 변경 위치 또 내 의사를 방향지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밝히는 거. 네. 이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의무인데 네.
여전히 그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니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1월과 3월 4천여 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진로 변경과 좌우회전이 조금씩은 좀 개선은 됐지만 방향지시등 켜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예. 그 시급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셈인데요. 인식 개선을 당부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요.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켜도 네. 보복 운전은 48% 그리고 난폭 운전은 42%를 예방할 수 네, 있다는 맞아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깜빡이 켜는 거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향지시등 사용은 도로교통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네. 사고 위험 크게 하는 요인이니까 네,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요. 진로를 바꾸려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속도에 따른 표시거리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요. 근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최대 29일간의 그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방향지시 등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요. 오히려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속도를 내서 차선 변경을 위협하고 네네. 밀어내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런 악습부터 빨리 뿌리 뽑아서 바로 잡아야겠고요. 그 특효는 양보하는 미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배 교통위원은 늘 그 양보 생활을 하시죠? 차선에서 양보합니다. 평소에는 양보를 잘 안 하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배 교통이용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이용과 함께